잘 나가던 미국 증시가 막판에 급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제 재개를 철회했다라는 캘리포니아의 조치에 따라서 이 확진자 수 증가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생겨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와는 또 다르게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독일의 기업이 같이 합작으로 만든 이 백신이 패스트트랙, 즉 긴급 승인의 절차에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된다라면은 백신이 나오면 일단은 이 감염에 대한 부분들은 마무리가 될 텐데 이 부분이 얼마만큼 빠르게 진행될 것이냐, 이것이 관건인 것 같아요. 자, 이 이야기 경제재개 철회와 그다음에 백신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기업 실적들이 하향 전망을 계속 보이고 있다가 이제는 하향세가 아닌 상향 전망으로 갈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뚜껑을 딱 열어본 어닝 시즌에서는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나 좋게 나온 거예요. 어닝 서프라이즈 너무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2분기의 기업 실적들 계속적으로 하향세 리포트만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컨센서스를 조금 더 상향 조정으로 바꿀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들 전달해 드릴 거고요. 증시에 지금 동학개미 운동 한참 진행되고 있죠. 최근에도 이제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뭐 증시가 이제 조금 하락만 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와르르 달려들어가지고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시 쪽으로 몰려드는 개인들 자금도 굉장히 많을 테고요. 뭐 그런 것들은 당연하겠지만은 신용융자가 지금 사상 첫 번째로 13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용이 계속 높아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부담감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신용이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들에게 많이 쏠려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주식을 대상으로 해서는 조금씩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7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뭐 내용은 조금 짧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장 막판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지금 상승 출발해서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주가가 뚝 떨어지면서 다우지수는 약간 강보합 플러스 0.04% 뭐 올랐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냥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2%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감이 마이너스 2%긴 한데 상승폭이 원래 있었던 것을 대비한다면 한 4% 정도 떨어진 거거든요. 장 막판에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급변하는 이런 그 시세 변화들이 왜 나타난 것인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뭐 대형 기술주 위주로 그냥 주가가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짚어봤더니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경제 재개를 철회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주지사가 식당이나 박물관 같은 이런 지역에서의 영업 중단 조치를 취했다, 이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 역시 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가 진짜냐, 이 부분이 아직 확실치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눈앞에 달려온 것은 경제 재개 철회, 그 다음에 우리가 희망적인 부분 생각하는 것은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이런 내용일 텐데 이 내용 조금 자세히 볼게요.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그 경제활동 재개 계획을 철회한 이후에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학교들은 가을 학기를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경제 재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중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시 재봉쇄가 들어갔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글쎄요, 뭐 봉쇄라고 봐야 되나요? 전면적인 봉쇄가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은 풀어줬죠. 풀어주고 뭐 식당 영업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라. 그런데 일단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철회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지켜보자, 다시 통제로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경제활동이 또 다시 멈추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멈추게 되는 상태에서는 분위기가 조금 반전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조금
안 좋게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냉각이 좀 됐을 테고요. 기술주들이 하락을 좀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사실 뭐 그동안 기술주들은 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분석이 좀 있었잖아요. 페이스북도 시작해서요. 뭐 애플,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그동안 뭐 신고가 나오면서 뻥뻥 치고 나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또 마이너스도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0.46%이기 때문에 굳이 밀렸다고 보기도 어렵죠. 근데 뭐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이런 것들은 이제 3%대, 4%대 하락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테슬라도 지금 16% 정도 급등세 보였다가 마이너스 3%대로 마감이 돼서 약간의 변동성이 좀 커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대형 기술주들이 일단은 그동안 나스닥을 사상 최고가를 이끌면서 강하게 상승 반전을 시키는 주역이었는데 물론 기대감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네, 생각보다 너무 올랐다. 과잉 매수했다라는 과매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에 잠식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은 일단 뭐 대형 기술주의 급락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경제활동 재개 철회 이 부분은 당연히 투자 심리를 나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면으로 좀 기대치로 바꿀 수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텍이 미국의 식품의약국으로부터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됐다. 이게 엄청난 얘기죠. 이 패스트 트랙은요 긴급 승인이나 마찬가지죠. 자, 지금은 위급하니까 이거 효과가 있는 이 약품을 먼저 사용하자라는 어떤 느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백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임상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게 될 테고요. 이게 임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그 효과를 입증하게 된다면 뭐 렘데시비르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에 긴급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요. 3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단계 이 백신 임상 시험을 이번 달 말에 시작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말에 이 백신에 대한 임상 시험이 들어간다면 찬바람 불기 전에 백신이 개발돼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일단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패스트 트랙이기 때문에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우려감이 줄어들 가능성도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통제를 통해서 뭔가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렇게 백신에 대한 개발이 끝나게 버리게 된다라면 그리고 그것이 적용되게 된다라면 이제 이 상황은 완전히 종식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실패했다 그러면 또다시 한번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백신 개발 업체가 이거 하나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뒤이어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냥 원래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어쨌든 그리고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뭐 그 다음부터는 대체적으로 좀 승승장구를 했었던 그런 일례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백신에 대한 성공적인 개발이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유가는 이제 감산에 대한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국제유가가 조금 내리긴 했습니다. 내리긴 했는데 감산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죠.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논의. 감산을 하는 이유는 일단 뭐 수요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공급이 많기 때문에 감산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뭐 가격대적인 조정을 위해서 또는 재고의 조정을 위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된다라면 이 뭐 재고에 대한 어떤 잔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식의 결론을 낼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유가라는 부분들은 역시 위험자산, 즉 주식과 연동돼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유가가 내려가게 된다라면 또는 유가가 변동성을 보이게 된다라면 증시에도 그대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긴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주요 산유국들이 감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줄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 감산량을 현재 970만 배럴 감산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200만 배럴 더 줄여서 770만 배럴로 줄이자. 즉, 기름을 조금 더 많이 파내자. 왜? 경기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감산 논의가 아니라 증산 논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증산 논의가 된다라면, 시장에는 약간 좀 충격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활동 재개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조금 증산해도 상관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네, 이런 논의가 사실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부담 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증시가 장 막판에 하락은 좀 했는데, 순전하게 그냥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과 백신에 대한 기대감 두 가지가 상충해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이 증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보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증시가 많이 올랐었는데 우려감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이길 것이냐, 물론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백신이 이깁니다. 근데 지금 당장 무엇이 이길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상승폭을 그냥 반납한 것이다. 그럼 밑으로 많이 내려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그러하다. 이제 관망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서로 싸움이 비등비등한 재료가 두 개가 만났으니까 누가 이길런지, 당장은 누가 더 우세할 건지는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 증시도 아마 이렇게 된다면 변동성, 오늘은 또 약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두 번째 이야기 갑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서프라이즈로 출발한 2분기. 즉,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어요. 증권사 실적 리포트가 워낙 나쁘게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좋게 나와가지고요. 뭐, 어닝 서프라이즈 막 나오죠. 그래서 지금 증권사 추정치와 잠정치의 괴리율이 무려 23%나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나빠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무려 23%나 좋아요라고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하고 한샘 이런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해버렸기 때문에 현재 이제 증권사들의 추정치가 너무 웃기게 형성이 돼버린 거죠. 자, 2분기 실적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라고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분석 자체가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2분기 어닝 컨센서스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기업 실적 추정치가 자세한 어떤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번에는 뭐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기업 탐방도 제대로 못했고 또 변수가 워낙에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분석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어쨌건 간에 추정치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 뭐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거죠. 주가가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뭐 계속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보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면 2분기에 실적이 좋아진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3분기에 더 좋아지게 된다라면 바닥이 일찍 온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증권사와 추정치 간에 이런 실적 잠정치 간의 어떤 괴리가 커짐에 따라서 어닝 서프라이즈 또는 어닝 쇼크냐, 이 두 가지 부분에 따라 주가가 당연히 움직일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있을 테고요. 이 어닝 쇼크 같은 경우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워낙 증권사들이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어닝 쇼크가 나온다 그러면 나쁘게 잡은 것보다 더 나쁘게 나왔다는 얘기라서 그런 기업들의 주가 폭은 상당히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은 좀 꼼꼼히 체크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닝 시즌이고요. 그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강력한 재료잖아요. 가장 강력한 재료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되고요. 이 어닝 시즌에서 우리가 꼭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꼭 주목해야 되는 거. 실적입니다. 실적. 뭐니 해도 실적이죠. 실적이 있어야, 실적이 좋아야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이 좋은 대접을 받는다.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신용융자가 사상 처음으로 13조 원을 돌파했다. 이거는 조금 이제 좀 무서운 얘기예요. 신용융자가 계속 증가한다라면 사실은 증가하는 동안에는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일정 구간을 벗어나면서 이제 통제가 좀 안 되는 상황에 볼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오는 그런 장세였기 때문에 현재 뭐 고점이다라는 것을 논하기는 어렵죠. 뭐 지금이 뭐 과매수 뭐 이렇게 생각해도 좀 그렇고요. 밑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다는 것이지 증시가 뭐 고공행진을 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다 이런 쪽도 사실 아니거든요. 이 아래쪽에 비워진 그런 공간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다 메꿔줬다는 이야기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라온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괜찮은 부분이고요. 원래 이 부분을 이제 기관 쪽에서 맡아가지고 해줬어야 되죠. 보통 주가가 많이 하락하게 되면 기관이 물량을 통해서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지지점을 만들어주고 서서히 매수를 통해서 주가를 올려준 다음에 외국인 달라붙어서 더 상승시켜주고 뭐 그 다음에 개인들이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주가가 급락하니까 이것은 기회다라고 생각한 개인 투자자들이 왕창 들어왔고요. 실질적으로 이 상황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도가 나갔죠. 그런 물량들을 개인들이 다 잡아가지고 다 올려놓은 건데 수익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밑바닥에서 치고 올라올 때 매수하는 것은 보통은 이제 큰 손이나 매수 주체들이 좀 했었는데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이 뭉쳐가지고 했다. 그래서 동학개미 운동이 된 거고, 이 동학개미 운동이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태에서도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지금도 괜찮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신용융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사상 처음으로 13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다 빌린 돈이에요. 신용융자가 실제로 빌린 돈이기 때문에 이 빌린 돈으로 보게 되면 글쎄요. 이 13조 원 곧 이제 14조 원이 되겠죠. 합쳐서. 네, 지금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합치면은 13조 900억입니다. 13조 900억. 그래서 13조가 넘어섰다라고 본다면 이제 14조도 금방 가는 거고 15조 그것도 금방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신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만큼 빚을 내서 투자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욕심이 좀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 되기도 하겠고요. 그 다음에 흔들어댔을 경우에 빚을 내서 투자한 부분들은 자금들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상태라면은 증시에 대한 변동성을 좀 키울 수도 있거든요.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훅 떨어졌다가 신용융자에 대한 물량들 털어내고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은 변수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신용융자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계속 부담으로 작용을 할 텐데, 근데 중요한 거는 말이에요. 현재 시장이 계속해서 좋아지게 된다면 신용을 쓴 것이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즉 신용이란 것은 부담되는 것이 증거금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죠. 변동성이 커졌을 때 이 증거금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반대 매매가 들어간다거나 그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 부담감인 거지, 실질적으로 증시가 계속 올라간다라면 신용이라든지 이런 레버리지 효과를 사용했을 때 증시에서 얻어들이는 이득은 훨씬 더 커지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증시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신용을 쓰더라도 그렇게 문제될 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이렇게 신용에 대한 어떤 잔고 금액이 이 정도로 커지게 된다면 조금 부담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 신용융자가 이만큼 늘어났다, 또 사상 최고치가 됐다라는 것은 단기간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입장을 또 보면 지금 부동산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났을 때 추가적인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는지, 더 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즉 신용융자가 13조 원이 됐지만 앞으로 신용융자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이 뭐 5조 원, 10조 원 더 있다. 이렇게 된다라면 얘기는 또 달라지거든요. 증시가 요즘에는 내려갈 때마다 그냥 빠르게 들어와서 계속 밀어치는 그런 파도 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신용이 많아요 라고 걱정했지만 여기서 괜찮아, 더 들어올 거야. 네. 아시죠? 도박할 때도 그냥 이걸 뭐라고 해요? 돈지랄이라고 합니까? 계속 베팅하는 돈 많은 사람은 사실 정말 타짜가 아닌 사람은 못 이겨요. 네. 그래서 쫄리잖아요. 어느 한때라도 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돈을 많이 갖고 있어서 막 밀어주면, 그것이 뭐 빚을 냈던 돈이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밀어버리게 되면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기대감들이 커지게 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용에 대한 잔고가 지금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요. 일단 시장 상황을 봐서는 신용 잔고가 늘어나도 당장은 영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신용이 늘어난 것에 대한 것은 계속 예의주시를 하면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렇게 신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현재 동학개미라는 어떤 타이틀을 놓고 봤을 때 증시에는 긍정적인 어떤 방향성을 잡아주는데 일단 일조는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장 막판에 급락세를 보였는데 이것은 경제 재개를 처리한다는 캘리포니아의 이야기, 그 다음에 화이자에서 독일과 같이 개발한 그 백신이 패스트 트랙으로 선정됐다라는 기대감, 조만간 끝날 것이다, 아니다, 지금 당장 봐라,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절충점을 못 찾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건 네, 조만간 끝날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들고 있죠. 그래서 단기간에 어떤 변수, 이 부분을 좀 지켜보자라는 것이 다우지수에서 나타난 상황이었고요.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 리포트를 하향 조정했었던 증권사들이 이제 하향 조정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되기도 하고요. 2분기에 어떻게 보면 기업이 실적이 더 좋게 나왔기 때문에 바닥을 통과해버렸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3분기 때 계속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가 나오면 당연히 주가의 변동폭이 커지겠지만 지금처럼 어닝에 대한 전망치를 아주 안 좋게 썼었던 그런 기업들의 상황을 그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참고해 본다면 어닝 쇼크보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훨씬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는 거 꼭 여러분들 명심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융자가 사상 첫 번째로 13조 원을 넘어섰는데 신용이 크게 늘어난 것은 증시에는 부담입니다. 그렇지만 바꿔서 생각한다면 그만큼 또 많은 금액들이 시장에 들어와서 시장의 유동성을 활발하게 해줬다는 이야기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추가적으로 들어올 만한 자금이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오게 된다라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기대감도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이제 신용융자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뭐 크게 변수를 준다거나 뭐 부담을 준다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신용융자의 어떤 잔고 추이, 그다음에 시장의 변동성, 이것을 생각하면서 대응해야 될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지 못한 그런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실패 경험에서 주식시장은 슬롯머신에서 돈이 쏟아지듯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요술기가 아님을 깨달았다. 사실 어떤 분야에서든 운이 좋아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나도 운이 있을 거라고 기대해서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주식 투자는요, 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고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느긋하게 편안하게. 항상 보면은 뭐 대박 터졌어, 운이 좋았어,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오래 못 갑니다. 100전 99승 1패 깡통이 거의 주식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몰빵이라든지 이런 그런 운에 맡기는 투자 절대 하지 마시고요. 항상 정석적으로 분할 매수, 그 다음에 분산 투자, 이런 부분들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장중에 오전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너무 처음부터 흥분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아침장은 일단 보내주는 게 좋아요. 이럴 때는. 그래서 너무 그 변동성에 노출되지 마시고 그냥 좀 관망한다는 입장을 오전장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장중 시황으로 시장 이야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